실리콘밸리 은행 등 미국 은행에 잇따른 파산 여파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44만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크립토 유튜버 인베스트앤서는 미국 은행 위기가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신규 트레이더들에게 최고의 광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유명 암호화폐 전략가인 인베스트앤서는 최근 크립토 벤터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은행 사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며 은행 위기로 촉발된 2008년의 대불황을 겪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더 안전한 자산 투자처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13일 메모를 통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은행 없이도 구동 가능하지만 비트코인 가격과 구매력은 중앙은행 정책의 영향을 받아왔다. 아울러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는 은행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난주 전통은행의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건 비트코인이 투기자산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15일 오후 9시 50분 현재 기준으로 24,70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 100권의 도전장을 내민 중국이 자국의 주요 석유 도입처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역 대금 결제용으로 위안화 대출을 했다고 중국 수출입은행이 밝혔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14일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최근 수출입은행과 사우디 국영은행이 첫 위안화 대출 협력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며 대출 자금은 양국 무역 관련 자금 수요를 충족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이어 이번 업무는 수출입은행과 사우디 금융기관 간 첫 협력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 대출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 수출입은행 발표에 따르면 이번 위안화 대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때 체결한 양국 간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이행한 것이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이번 대출이 자신들과 아랍권 금융기관 사이에 처음으로 실시한 위안화 대출 협력이라며 정책성 금융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1대1로 선상 국가 금융,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해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의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의 폭을 넓히려 애쓰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중국 걸프 아랍 국가협력위원회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향후 3에서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협력 사안을 소개하면서 석유 및 가스 무역에 대해 위안화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우디에 대한 위안화 대출 역시 시 주석의 작년 12월 연설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칭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7일 내회신 기자회견에서 중러 간의 무역에서 달러화와 유로화 사용을 폐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용하기 쉽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화폐를 사용하면 된다면서 달러 결제 시스템인 미국의 대러시아 독자 체제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바 있다. 출처 로빈 브룩스 트위터 코일리더스 국제금융협회의 이코노미스트 로빈 브룩스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또 하나의 버블 자산이라고 비판했다. 1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브룩스는 14일 트윗에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기능, 분산 효과, 수익률 모두 제로라면서 미연방 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면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o it turns out that Bitcoin is just another bubble asset that blows up when the Fed gets serious about hiking interest rates. Zero store of value. 펑션. 제로 다이버서퍼케이션 베네피트, 제로 일드, 사요나라 비트코인, PIC, 트위터.com LQF6LAWUTODAY는 브룩스의 트윗은 최근 비트코인이 26,000달러를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암호화폐 강세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시점에 나온 것이다며 하지만 그의 발언은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급등이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나 잠재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은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투자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비트코인이 필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투기적 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지난해 암호화폐 위믹스 상장 폐지를 계기로 갈등을 빚은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 대해 함께 블록체인 산업과 시장을 만드는 공생관계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15일 위믹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 온라인 간담회 자리에서 탁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는 작년 여러 이견으로 탁사 소속 거래소의 원화마켓에서 거래가 중단되는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 현재는 한국 투자자들도 거래소에서 원화로 위믹스를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믹스의 목적은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것이지 법적 분쟁이 아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공정위 제소도 모두 취하하게 된 것이라고 풀어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믹스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유통량 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됐다. 장 대표는 위믹스 가치를 상승시켜야 한다는 데 위메이드와 투자자 사이에 전혀 이견이 없다며 나도 5월급으로 매달 위믹스를 사고 있고 창업주인 박관호 의장도 꽤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위믹스를 제대로 쓰고 있냐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투자, 파트너십에 위믹스를 쓸 때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자문익을 구성하고 노드 카운슬 파트너들의 투표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시장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위믹스에 대해서는 작년에 발표한 대로 플랫폼 매출과 회수한 투자 수익의 25%를 시장에서 사들여 소각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가 미르앤 미르사 등에서 선보인 블록체인 게임의 전망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장 대표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IP를 활용해 개발 중인 블록체인 게임에서 유료 아이템을 일절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캐시샵 없이도 토큰 경제만으로도 이용자 간 경제가 돌아가는 게임이 나온다면 그게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르사나 미르엠에서 유료 아이템 판매를 그만둘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는 캐시샵을 연두에 두고 만든 게임에서 한 번에 이를 빼버리면 게임 속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총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장 대표는 지난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더 많은 위믹스 보유자들이 의견을 편하게 개진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끝맺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세계 6위인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2년 넘게 진행된 소송전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이 소송에 리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혁신과 산업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앤 트윗을 리플 아태 및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총괄 겸 글로벌 고객 성공 부문 수석 부사장은 15일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세크와의 소송 전망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세크는 지난 2020년 12월 암호화폐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와 최고 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입장이다. 리플과 세크 간 소송은 곧 마무리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은 그동안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여겨져 왔다. 만약 XRP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XRP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암호화폐 역시 불법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브룩스 부사장은 소송이 2년 정도 진행됐고 훌륭한 전략으로 대응해왔다면서도 판결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 판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은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여러 시장과 고객, 국가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송이 얼마나 진행될지 통제할 수 없지만 가시성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훌 아드바니 리플 아태 지역 정책 총괄은 미국의 소송 결과가 그 외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리플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전 산업에 대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라훌 총괄은 지난 2년간 명확해진 것은 미국의 규제가 전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관할 곳마다 명백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싱가포르와 영국, 일본처럼 규제가 명확한 국가의 사업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를 명확하게 수립해야지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례별로 규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15일 오후 4시 21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60% 상승한 0.373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가 3.0 버전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UI와 UX를 전면 개편하고 업그레이드했다. 또 게임을 즐기거나 토큰을 거래하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게임 메뉴에는 동시 접속자 추이와 토큰 가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차트가 추가됐다. 추후 별점 및 리뷰 기능도 업데이트된다. 토큰 메뉴에는 온보딩된 토큰들의 유동량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차트가 열렸다. 게임파이 메뉴에서는 기존의 서비스 중인 5개 항목에 덱스, 바로우를 추가했다. 오더북 방식으로 토큰 시세를 확인하고 매수 혹은 매도할 수 있는 덱스와 예치된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다른 디지털 자산을 대출하는 바로우 서비스를 예고했다. 정식 론칭일은 추후 공개한다. 토큰, NFT 보유자를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 파피루스 출시도 예고했다. 추후 커뮤니티 메뉴에서 파피루스의 다운로드 링크와 토큰, NFT 별 커뮤니티 채널 바로가기를 이용할 수 있다. 위믹스 플레이는 누적 가입자 약 900만 명을 보유한 글로벌 최대의 블록체인 게임 오픈 플랫폼이다. 현재의 MMORPG, 전략 시뮬레이션, SNG 등 다양한 장르 블록체인 게임 23종을 서비스하고 있다. 각종 게임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리플렉트를 활용하는 탈중앙 금융 서비스, 게임 관련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15일 오후 3시 58분 현재 코인원에서 웨믹스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81% 떨어진 2,340원에 거래되고 있다. 15일 원달러 환율은 위험 회피 심리가 다소 누그러진 가운데 하락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7.4원 내린 1,303.7원에 장을 마쳤다. 환율은 6.1원 내린 1,305.0원에 개장한 뒤 1,300원 선 근방에서 하락세를 지속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로 촉발된 은행 시스템 위기 확산 우려가 진정된 영향을 받았다. SVB 파산이 은행 시스템 전체로 번지지 않고 극히 일부 사례에 국한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렸다. 이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그간 급락세를 면치 못했던 은행주들이 큰 폭으로 반등했다. 제2의 SVB로 지목되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27% 급등했고 찰스 슈왑과 킥코프 등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전날 밤 발표된 미국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오르며 8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다. 이는 시장 예상치에도 부합하는 수치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SVB 파산 사태로 긴축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기대감도 유지됐다. 다만 SVB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환율 하락폭은 제한됐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67.39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에서 14.74원 내렸다.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웹3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DWF랩스가 이스라엘 블록체인 기업 오브스의 투자를 통해 생태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투자 규모는 최대 $10,000,000이며 오어브즈 토큰 구매를 통해 이루어진다. DWF랩스는 게임파이, 메타버스, 인프라, 트레이딩 및 탈중앙화 금융과 같은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100개 이상의 웹3 프로젝트에 투자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브스는 작년부터 독자적인 블록체인 스택 서비스자로서 레이어 3 분야로 포지셔닝하여 기존 프로젝트들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강화해주어 추가적인 가치를 부여해주는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다. 예컨대 오브스의 최신 레이어 3 프로덕트 인트탭은 기존 금융시장에서 쓰이는 거래 전략으로 대형 거래를 몇 개의 소형 거래로 나누어 시간에 걸쳐 거래하는 탭의 탈중앙화 버전이다. 유니스와학 등의 탈중앙 거래소는 기존 중앙화 거래소의 오더북 방식이 아닌 유동성 풀 방식으로 유동성 풀 대비 거래량의 큰 경우 가격 영향로 인해 교환 비율이 좋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번 드탭을 통해 덱스들도 드탭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TW의 퓨랩스는 톤 생태계에도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톤은 오브스가 초창기부터 다양한 인프라토를 개발하며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어 장기적인 비전도 일치한다는 시너지를 내고 있다. 나다브 슈메시 오브스 CEO는 TW의 퓨랩스 오브스 생태계와 함께하게 된 것은 오브스의 레이어 3 기술과 웹3 산업 발전을 위한 L3의 잠재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며 TW의 대이범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TW의 퓨랩스의 관리 파트너인 안드레이 그라체브도 오브스는 톤 생태계에서 유망한 프로젝트이며 우리는 분산형 금융의 미래에 대한 오브스의 비전에 투자하게 되어 기쁩니다. 탈중앙화 거래를 위한 오브스의 드텍 프로토콜과 톤 생태계에서의 활동은 이 분야의 성장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라고 전했다. TW의 퓨랩스는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아랍에미리트, 한국, 홍콩 등의 사업소를 보유한 글로벌 디지털 자산 마켓 메이커이자 웹3 투자 회사이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 그룹 중 하나인 DW의 대저회사인 DW의 퓨랩스는 40개 이상의 최상위 거래소의 현물 및 파생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DW의 퓨랩스는 웹3의 미래 발전을 이끄는 과감한 기업가들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한편 컨설팅, 유동성 공급,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문을 닫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뉴욕 시그니처 은행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4일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법무부와 세크가 각각 SVB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며 아직 예비 조사 단계여서 기소나 고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상 검찰과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이나 상장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손실을 낼 경우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SVB 모 회사인 SVB 파이낸셜 경영진의 파산 전 지분 매각 논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조사에는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의 사기 사건 전담 검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SVB 측 공시 자료에 따르면 그레그 베컵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27일 SVB 파이낸셜 주식 12,451주에 대해 옵션을 행사한 뒤 곧바로 매각해 $230만 달러의 순이익을 챙겼다. 데니얼 백 최고 재무책임자도 같은 날 보유 지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천여 주를 $57만 5천 달러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자 지분 매각 계획을 30일 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세크 법규에 따라 진행한 것이지만 세크는 최근 이 기간을 90일로 늘려 베컵 회장 등이 보유 주식을 팔았던 2월 27일부터 새 규정을 시행한 바 있다. 회사 측이 무너지기 전에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금융위험 가능성과 사업상 불확실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렸는지도 당국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세크는 조사 대상 기업의 정기적인 의무 공시 자료와 투자자 또는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한 경영진의 성명, 공개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SVB 파이낸셜은 최근 연례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에게 기술, 생명과학, 의료업계의 신생회사들에 대한 대출에 크게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은행의 대출자들은 비슷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경제적 또는 다른 여건에 의해 비슷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오던 SVB는 최근 예금 인출 증가에 대응해 보유 채권을 만기 전에 헐값 매각해 손실을 본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하루에만 전체 예금의 약 4분의 1이 빠져나가는 뱅크런과 주가 폭락을 겪은 뒤 금융당국에 의해 폐쇄 조치됐다. SVB에 이어 파산한 시그니처 은행도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법무부와 세크의 조사를 받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시그니처 은행이 뉴욕 규제당국 금융서비스부에 인수되기 전에 미 검찰이 이 은행과 암호화폐 업체들과의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워싱턴 DC와 뉴욕 맨해튼의 법무부 수사관들은 시그니처 은행이 계좌 개설 고객을 조사하거나 범죄 징후가 있는 거래를 감시하는 등 잠재적인 돈 세탁을 찾아내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시그니처 은행과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이와 관련한 코멘트 요청에 답하지 않았고 법무부와 세크는 코멘트를 거부했다.
다만 세크 대변인은 지난 12일 게리 겐슬러 의장이 연방증권법 위반이 발견되면 조사하고 집행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했다. 시그니처 은행이나 직원들은 범법 행위에 대해 기소되지 않았고 이번 조사 역시 기소 등 추가 조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미 금융당국과 법무부는 암호화폐나 이와 관련된 자금을 다루는 기업들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이 적법한 목적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시그니처 은행과 지난 8일 청산한 실버게이트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 주요 은행으로 꼽혔다. 시그니처 은행과 실버게이트 은행은 작년 11월 파산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채권자였다. 당시 시그니처 경영진들은 가상화폐 관련 예금을 100억 달러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당시 시그니처 전체 예금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은행의 데릭 하월 전 최고 운영 책임자는 작년 12월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관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여파가 비교적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번 달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는 시장 일각의 기대가 힘을 잃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전날 대비 0.21%포인트 상승한 4.19%를 기록했다. 2년물 국채 금리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매파적 발언을 내놨던 지난 8일 5.08%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후 SVB 파산의 충격으로 13일 하루 0.61%포인트 급락, 한때 3.82%까지 떨어지며 기준금리 동결 기대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이러한 금리 수준은 2021년 중반 이후 처음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밑도는 것이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골드만삭스와 바클리스 등 일부 투자은행은 이번 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제시했고 노무라 증권은 이날을 예상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미 당국이 SVB의 모든 예금주를 보호하기로 하는 등 주말 동안 대책을 내놨고 시그니처 은행의 추가 폐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 위기로 그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번 달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확률은 79%로 하루 전보다 약 14%포인트 커졌다. 반면 동결 전망은 35%에서 21%로 축소됐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69.8%로 가장 우세했던 0.5%포인트 인상 전망은 이제 자취를 감춘 상태다. 글렌메드 프라이빗 웰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제이슨 프라이드는 연준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물가 안정에만 집중했다면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융안정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폭을 둘러싼 견해가 매우 다양하지만 0.25%포인트 인상안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2월 미소비자 물가 지수가 대체로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오기 전에 이미 미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었다면서 CPI 발표에 따른 즉각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미 노동부에 따르면 2월 CPI는 전년 동월보다 6.0% 올라 2021년 9월 이후 가장 적게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0.4% 올라 전년 대비 상승률과 함께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했다. 도이체방크의 수석 국제전략가 앨런 러스키는 CPI 발표로 이번 달 0.2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더 높아졌지만 상승폭은 작았다고 밝혔다. 연준은 20일에서 22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한다.